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러시아 조선사가 맺은 선박 계약이 최근 해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4조 8,500억 원, 적지 않은 수준인데요. 지금 러시아 측은 선박 계약 체결 초기 삼성중공업에 지급했던 선수금 8억 달러, 이자를 포함한 1조 원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중재법원에서 위법성과 선수금 반환 범위 등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러시아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일방적인 생떼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상황들이 다소 얽히고 설켜 있어서 단순히 러시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삼성중공업과 러시아 간의 이 복잡한 그 계약 내막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간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표를 통해서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시간순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사안별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21년 이 러시아 조선사 지베지다하고 수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세빙 LNG 10척 그리고 세빙 셔틀탱커 7척, 총 계약 규모는 4조 8,500억 원이고요. 여기서 조금 독특한 건 이 계약이 조선사와 조선사 간의 계약이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선박을 소유하게 되는 선주와 조선사 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번 계약은 삼성중공업이라는 조선사와 지베지다라는 이제 조선사가 수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계약 구조를 보면 러시아 국적의 선주가 지베지다 조선사에 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이 조선사가 삼성중공업한테 다시 일감을 주는 형태인 건데요. 일종의 이제 하청인 셈이죠. 삼성중공업은 지베지다 조선사한테 선박을 여러 구획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미리 만든 철 구조물 블록 형태로 지베지다 조선사에 공급을 하고 대금을 이렇게 받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고, 이 지베지다 조선사는 이렇게 블록을 받게 되면 다시 이거를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선박 형태로 받은 다음에 이제 선주한테 이 선박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 계약이 전체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주는 이 지베지다 조선사한테 이 선박 대금을 지불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진행한 후에 갑자기 아시다시피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제재가 들어가게 되고, 특히 미국에서 수출 통제와 같은 강한 압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삼성중공업은 지베지다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3월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약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건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건지 이행 방안을 이제 논의하게 되고요. 삼성중공업이 선박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원료나 원자재들을 사와야 하는데, 미국이 해외 원자재 기업들한테 러시아한테 이제 수출하지 말라라는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기자재 원료를 구할 수 없었고, 여기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삼성중공업 측의 입장입니다. 이쪽 스토리는 잠시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2024년 2월 미국이 지베지다를 SDN으로 지정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블랙리스트 기업에 등록이 된 건데, 이것도 잠시 뒤에 더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SDN에 지정이 되면 어떠한 작은 거래도 불가하다 정도만 알고 싶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6월 11일 SDN에 지정된 지베지다가 삼성중공업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삼성중공업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약서상 블록이 들어오기로 했던 날짜에 납품이 안 되면서 러시아가 이걸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통보를 받게 된 삼성중공업은 부당하다면서 앞서 말했듯이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이게 지난 4년간 있었던 전체적인 시간 흐름인데요. 저희가 집중해서 볼 건 2022년 3월경, 2024년 2월, 2024년 6월 이 세 사안들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중공업이 2022년 3월 지베지다한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통보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불가항력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주장은 미국이 해외 원자재 기업한테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압박을 이렇게 하는 경제 제재를 가했고, 그 결과 삼성중공업은 블록을 만들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한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에 체결한 이 계약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즈베지다 입장에서는 이건 한국 기업 삼성중공업과 러시아 기업 즈베지다의 계약인데, 미국이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서 블록을 못 주는 게 말이 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이 관계에서 제3국 미국의 경제 제재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선 우방국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한다는 차원이지만, 즈베지다 입장에선 그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고,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의무사항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체크팀에 저랑 이일호 기자, 김수원 센터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랑 이일호 기자가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이일호 기자는 저한테 컴퓨터를 100만 원에 사기로 했고요. 계약금을 미리 저한테 10만 원을 줬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일주일 뒤에 주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갑자기 김수원 센터장이 저한테 이일호 기자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컴퓨터를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일호 기자한테 10만 원을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센터장의 지시로 컴퓨터를 지급을 하지 않고 갑자기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컴퓨터를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컴퓨터 지급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인 건데요. 당연히 이일호 기자는 그래, 내가 문제는 있을 수 있어, 근데 너랑 나랑 계약이잖아, 김수원 센터장이 하지 말라고 너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긴 했지만 제가 삼성중공업, 이일호 기자가 즈베지다, 김수원 센터장이 미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일호 기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건 맞지만 김수원 센터장하고 저하고 친하다고 해서 제가 센터장의 말을 듣고 컴퓨터를 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즈베지다도 똑같이 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인 건 우방국인 거고, 그건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건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은 또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들이 이거를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중재 소송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근거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워딩을 제가 전달드리면, 윤영원 국제소송 전문 세종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가 반드시 불가항력으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불가항력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양측이 보통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경우를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다 담는다고 합니다. 통상 자연재해, 전쟁이 발생한 경우를 담는다고 하고요. 여기서 러시아가 전쟁 상황이니까 불가항력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해서 블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은 불가항력으로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불가항력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면 계약서에 포함되진 않더라도 코로나 때처럼 이제 완전히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물품 공급을 못할 경우도 불가항력 상황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이슈, 완전히 이제 예기치 못한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 사안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바로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이 기간에 있었던 불가항력 사안입니다. 이제는 즈베지다의 SDN 지정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DN은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특별 제재 대상 명단이라는 건데 일종의 블랙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SDN 리스트를 발표하는 것은 미국 재무부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범죄자, 테러 집단, 빌라덴 이런 범죄자라든지 알카에다 이런 테러 집단을 위주로 지정이 됐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푸틴의 최측근이나 러시아 기업들이 이제 지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즈베지다도 2024년 2월 SDN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SDN으로 지정이 된 자, 집단하고는 금융거래가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만약 거래를 할 경우 이제 자산 동결 조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무시무시한 경제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SDN 지정을 이제 미국 재무부가 하는 거라서 SDN 대상자하고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은
표면상 미국인, 미국 법인, 미국 기업으로 한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표면상인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모든 금융거래들은 이제 웬만한 거래들은 다 달러로 진행이 되잖아요. 선박계약도 이제 달러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US 달러로 이제 거래가 이뤄지면 미국 은행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접적인 경우에도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SDN하고 거래를 할 수 없는 건 미국인, 미국 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SDN으로 올라온 곳과 거래를 하면 한국 기업이라도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달러 거래라든지 이런 게 다 동결 조치가 되는 거고요. 금전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조치인 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만약 현재 지배지다하고 이제 금전 달러 거래를 한다고 하면 삼성중공업도 미국 계좌를 포함한 자산이 다 동결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지배지다가 SDN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자금 거래도 불가하다. 이것 역시 불가항력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삼성중공업 측의 논리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 계좌가 다 동결이 되고 그게 막히면 이제 뭐 완전히 망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러시아 측에서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불가항력과 비슷한 좀 사례인데요. SDN 지정 역시 미국의 제재인 거지 이 계약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한국과 러시아 기업 간의 이제 수주 계약인데 제3국, 그러니까 미국 제3국의 조치를 두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건 러시아 측에서 계약 해지 근거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박효민 세종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거래 자체를 보면 러시아와 한국 간의 거래이고 이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제3국이 된다. 그래서 제3국의 SDN 조치를 두고 불가항력 주장하는 건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지금 계약서상 정해놓은 날까지 블록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충분히 계약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다만 삼성중공업과 지배지다가 계약서를 썼을 당시에 SDN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그 국가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는 경우 한국이 경제 제재를 받는 경우 이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맺었을 당시 2020년, 2021년에는 러시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런 경제 제재에 대한 조항이 따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실제로 만약 이런 조항이 있었다면 삼성중공업이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갈 필요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러는 게 아닌 걸 보면 이런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SDN이 지정된 건 2024년 2월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점부터 SDN으로 지정되기 이전 약 2년 사이의 기간 동안은 엄연히 따지고 봤을 때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배지다 측에서는 이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너네가 이행을 안 했다. 이 기간 동안 계약 불이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계약서를 이제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단은 할 수 없겠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양측이 조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공시를 보면 2022년 전쟁이 발발한 이후 계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한 바로는 이 계약을 미룰지 예컨대 블록 납입을 뒤로 미룰지 이런 게 아니라 계약 해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라고 합니다. 통상 계약 해지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양측이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금을 다 돌려줄 필요는 없고 뭐 그중에 몇 퍼센트 비율을 돌려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협상을 한다고 해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겠죠. 싱가포르 중재법원까지 가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재판 기간 최소 2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재판 과정에서 또 양측 간의 대립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재판 비용, 시간, 인력, 불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시아 측의 주장과 근거, 논리가 나름대로 탄탄한 상황이어서 삼성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승소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지금 계속 진행 중인 협상을 통해서 선수금을 일부 되돌려주고 쌍방 계약을 해지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측면도 있는 거죠. 삼성중공업도 만약 현재 상황을 명백하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냥 바로 법정에 갔을 텐데, 현재 동시에 협상도 이어간다고 하는 걸 보면 법정에서 다투기보단 협상을 통해 계약 해지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만약 블록을 만들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다행히 만들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과거처럼 계약 해지로 뭐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배지다 계약건을 제외하고도 지금 수주 잔고가 290억 달러, 40조 원 넘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 계약 해지로 당장 실적이 감소한다거나 예전처럼 적자가 이어진다거나 이런 리스크도 크진 않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번 사안, 러시아 사안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뭐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